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송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서울시 공무원 면접에서 시행하고 있는 5분 발표, 이 발표 과제와 관련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필기 합격하신 분들 모두 정말 축하드립니다. 꼭 면접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서 최종까지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게 면접 준비에 박차를 이제 가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 일정이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도 면접 준비는 여러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5분 발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서울시 면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면접은요, 과제는 한 가지 5분 발표로 진행이 되고요. 5분 발표가 수행된 뒤에 이후 후속 질문, 그리고 개인과 관련한 인성 가치관 질문까지 이어져서 약 면접이 25분 정도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면접관은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인 그리고 면접자 1인, 3대1 면접으로 진행되며 모든 공무원 시험이 그렇듯이 완벽한 블라인드 면접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전 제출 서류나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면접관과 대면해서 미리 작성실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간 이 5분 발표를 보고 프레젠테이션, 약식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인성 질문과 꼬리 질문을 이어받은 뒤에 면접이 종료되는 형식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시 5분 발표와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너무 걱정되시죠? 사실 이 사회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라는 형식 자체도 굉장히 긴장이 될 수 있는데 게다가 면접위원 앞에서 평점표에 평점을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 발표이다 보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5분 발표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고 그리고 5분 발표를 하실 때 어떤 포인트들을 알고 계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분 발표라고 하는 이 발표 면접은요, 이 평점 항목 5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을 특정해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고요. 이제 고루고루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리고 의사, 표현 능력, 창의성,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루 평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일단 서울시 작성을 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은 15분이 부여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실에서 15분간 주제를 검토하고 그것과 관련한 나의 발표 유형을 메모 형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 지난 뒤에 면접실에 입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에게 평점표를 직접 제출한 뒤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착석하여 발표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발표인데 서서 하는 거 아닌가요? 발표지를 보고 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서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 자리에 착석을 해서 면접관과 대면해서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즉 인사말을 나누고 난 뒤에 면접위원 분께서 발표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하신 이 발표지를 직접 보면서 직접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했던 발표지를 직접 볼 수 있게 여러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면접위원 분들의 집중도와 그리고 나의 발표의 뭔가 주도성을 위해서라도 너무 지나치게 프린트에 고개를 숙이고 눈을 너무 많이 응시하면서 앞을 보지 않고 발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발표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부담 갖지 않고 메모를 보면서 발표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앞에 있는 면접위원 분들과 아이 컨택을 놓치지 않고 꼭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이 서울시 5분 발표의 주제 유형은 어떤 게 출제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특징이죠. 여러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관련한 현안이나 서울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령화, 저출산, 환경 문제, 교통 문제, 혹은 사회적 갈등,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해서 그런 문제들에 관한 본인의 견해, 그리고 그걸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안, 혹은 공직에서 어떤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와 관련한 지역 현안 문제를 상당히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네,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접근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학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방직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지원한 이 현재 지자체의 이 실제 현안들을 많이 숙지하고 가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이 내가 지원한 직렬과 관련한 사업, 혹은 직렬과 관련한 이슈, 직렬과 관련한 정책적인 문제, 어떤 분야든 상관없으니 좀 면접을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열심히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그거를 달달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걸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스터디가 잘 되신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접근하는 방식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 서울시와는 밀접한 관련은 아니지만 그냥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나 정책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교통 같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서울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시정 관련한 현안이나 이슈를 많이 보시면서 동시에 함께 보셔야 할 건 뉴스를 많이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뉴스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던지 간에 그래도 그런 이슈들에 관한 민감성을 조금씩 더 자세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부분은 공직관 혹은 개인의 경험 유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발표를 하다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좀 관련성이 있는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5분 발표를 할 때 그거에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함께 발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전에 출제가 됐던 유형 중에 MZ와 관련한 소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MZ세대와 관련해서 조직 내에 이제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의 방식,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들을 표현하는 문제들이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 여러분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작년 이 경기도 지방직이나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MZ 소통과 관련한 이런 직장 내 갈등 유형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서 제가 직접 받은 후기만 5개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즉 조직원으로서 직장 내에 이 소속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그런 직원들로서 조금 더 유연하고 그리고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비춰지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런 주제 유형들은 여러분 사실 많은 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공부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 발표를 수행할 때 어떤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작성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5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막상 연습에 훈련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주제를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가 해야 할 발표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놓는 데도 시간이 꽤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성을 하실 때 물론 개개인의 뭔가 좀 특성과 개개인의 방식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줄글, 사술식으로 메모를 하면 시간에 많이 좀 구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할 때부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나의
방법대로 키워드나 개조식, 목차식으로 좀 설정해서 준비하시라고 많이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 면접관 분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발표지를 직접 들여다보거나 똑같이 복사해서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요약해서 적어놓은 부분들을 이 면접관 앞에 앉아서 면접관에 마주하고 이 발표지를 보면서 키워드나 단어, 목차 순서를 보고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줄글로 적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발표 시간도 진짜 2분, 3분 이내로 빨리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작성을 하다가 정말 추가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할 때부터 뭔가 이렇게 표나 개조식으로 끊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성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담 갖는 것 중에 한 가지, 여러분 부담을 가지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간이죠, 시간. 5분이라는 발표 시간을 꽉 채우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5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많은 그리고 좋은 내용들을 꽉 채워 놓는다면 면접관 분의 이해도 더 높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5분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이 되거나 혹은 5분이 넘었다는 이유로 또 감점이 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야기의 구조화를 잘 나눠서 5분이라는 시간을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쓰신다면 그게 아마 면접관 분에게도 전달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5분 발표를 구성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어보셨던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경험을 넣어야 한다가 아니라 5분 발표를 하다 보면 뭔가 나의 가치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본인이 유사한 경험이나 혹은 실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하면서 보완했을 때 발표 시간도 안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면접위원 분들의 이해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5분 발표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발표라는 형식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발표 자체는 사실 잘 하는 편이세요. 근데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의 핵심, 즉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제와 가까운 그 알맹이가 없는 그런 발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분 발표에 이 제시문, 어떤 내용에 관련한 기사, 뭔가 설명, 상황 여러 가지들이 제시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제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거시적이고 형식적인 이야기들만 간단히 하고 이 발표를 끝내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럼 면접위원들과 대면하고 나의 발표 능력, 그리고 이미지, 나의 인성, 나의 성격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하기에는 어떤 말을,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절대 주제와 벗어나는 항목들은 다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시 5분 발표 같은 경우는 이런 순서대로 발표하세요라고 목차가 나와 있지 않고 공통의 주제를 주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내 목차를 꾸려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너무 주변 얘기만 하거나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면접위원 분들에게 사실 특별한 추가 질문 없이도 감점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제에 관한 이해도가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내용과 관련한 두 번째, 여러분 서울시 정책이나 자신의 직렬 분야와 많이 연관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제에서 이 요구하는 정확한 이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결론 부분이나 마무리 부분에서 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정책적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사전 학습된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아무래도 공직과 관련한 관심도가 더 많이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용적인 부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최근 들어서 당연히 적극행정이나 공무원들의 창의성이라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이 분위기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새롭고 나만 아는 부분들을 자꾸 5분 발표에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좋다면 너무나 큰 이익이 되겠지만, 너무나 큰 평가 요소가 되겠지만, 너무 창의성이라는 걸 중시하다 보니 무리수를 던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직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거나 혹은 발생한 이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원칙이나 법령, 규정, 규율, 그리고 예산 등 굉장히 한계점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가능한, 시행하기 어려운 이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냈을 때 면접위원분들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뭐 이런 유형의 추가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창의성을 발휘하시는 건 필수이지만 그게 무리수가 되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부분으로 여러분 이 표현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면접을 위한 자신감을 담은 표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완벽한 면접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작고 말투는 웅얼거리고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틀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쉽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면접위원들이 이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과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자신감, 여러분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분들과 편안하게 아이 컨택 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5분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 연습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5분 발표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저와 함께 또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오늘 간단하게 서울시 5분 발표와 관련한 몇 가지 사안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데 앞서서 저도 마음이 조금 바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서울시 5분 발표 무료 특강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을 이 강의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함께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기회를 많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언제든지 면접과 관련한 궁금한 사안을 댓글 혹은 저의 인스타그램 DM으로 남겨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